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오부동산TV 이소장입니다. 오늘은 토지의 공적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부동산, 정직한 부동산, 일 잘하는 부동산, 바로 네오부동산의 신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토지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할 공적 서류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세종시는 아파트에 이어 토지시장으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자 토지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진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주택 대신 토지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주택을 사거나 토지를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전문가의 말만 듣고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만에 하나 어떤 문제라도 발생하게 되면 결국 나 자신에게도 책임이 돌아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확인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복잡하게 얽힌 것들이야 전문가들에게 문의하면 되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다면 토지 거래 시 피해를 입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 거래 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 4가지, 앞서 설명드렸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입니다. 예전에는 등기부등본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부동산 권리관계나 현황을 공시하는 공적 서류로서 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에 있어 정말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종류에는 토지, 건물, 집합건물이 3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및 상가건물 등은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각각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는지,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등 그 소유권이나 재산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서류를 통해서도 소유자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나타난 소유자를 진정한 소유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는 표제부, 갑부, 을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토지의 표시, 즉 소재지번과 지목, 면적, 등기원인 등을 표시하고 갑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즉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소유권 보존 및 이전 등의 변경 사항과 소유자에 대한 각종 압류,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가 아니라 소유자에 대한 각종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의 권리사항과 그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는 등기소에 신청하여 등기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된 후에야 등기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따라서 갑부에 압류나 가압류 등이 표시되어 있을 때는 그 권리가 있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근저당권과 전세권, 지상권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권리가 변경되고 이전되고 말소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 최고액이 얼마고 누가 채권자이며 누가 채무자인지의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을구에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채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된 권리들 간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 따라서 등기의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부동산 등기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등기의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부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 번호에 따르고 다른 부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 번호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갑부에서 소유권 관련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의 과실로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접수번호 순서와 관계없이 등기된 순위번호를 기초로 하여 등기의 순서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구, 을구 사이의 등기 순서, 즉 별구, 다른 구에서의 등기 순서는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행하여진 등기의 순서에 관계없이 접수번호가 빠른 등기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쉽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동구, 같은 구는 순위번호, 별구, 갑구와 을구에서는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공신의 원칙이란 공시 방법을 신뢰한 자는 비록 그 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공시된 바와 같이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는 반드시 외부에 공시되어야 하는데 등기부를 믿고 샀다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등기부에 기재된 B를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B와 토지 거래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 B가 법적 소유권이 없어서 그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었고 A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명의자라고 하여 그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하더라도 추후 그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이럴 때는 매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 명의의 등기가 진정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매수인은 항상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항상 이러한 불특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는 것, 이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토지 및 임야대장입니다.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토지에는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대지, 전답, 과수원 등은 토지대장에, 임야는 임야대장에 내용이 기입됩니다.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 소재지, 지번, 축적, 지목, 면적, 토지의 변동 내역, 토지 등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급은 개별 공시지가가 표시되므로 별 의미가 없어졌고 다만 오래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가를 계산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가 연도별로 표시되어 있어서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로 표시되어 있어서 평당가로 바꾸려면 공시지가에 3.3058을 곱하시면 됩니다. 소유자들이 여러 명의 공유 지분으로 있을 경우에는 공유지 연명도에 그 지분권자들에 대한 지분과 신상에 대하여 기록됩니다. 토지대장을 통해서 현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등기상 전부증명서와 토지대장의 면적이 다를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토지대장의 추가 정보를 제공해주는 지적도가 있습니다. 지적도는 땅의 모양과 경계를 표시하는 것인데 주위 땅들의 현황을 평면적 그림으로 볼 수 있도록 작성된 도면입니다. 지적도나 임야도를 통해서 내 땅이 도로와 접해 있는지, 하천이 지나가는지,
맹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도는 축적을 1200분의 1로 작성하고 지목 중 임야 즉 산은 일반적으로 면적이 크기 때문에 축적을 6000분의 1로 작성하여 임야도에 표시됩니다. 다만 토지대장에 지번 앞에 산자가 빠진 지목이 임야로 기입된 토지는 지적도에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정말 중요한 공적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토지의 용도 지역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추후 토지의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공산품에는 사용설명서가 있듯이 토지 사용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하나의 토지에는 많은 규제사항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사항들은 소유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토지에 어떤 규제사항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토지를 원하는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내가 구입할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어떠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인지, 투자한다고 하면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도가 다양한 토지는 그만큼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땅값도 비싸게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농지와 임야의 경우에는 자연 녹지나 계획관리 토지가 타 용도 지역의 토지들에 비해서 인기도 많고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류들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열람해서 발급해 볼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아주 손쉽게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은 정부 24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에서도 간편하게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지번을 알고 있다면 네이버나 다음의 지도 서비스를 통해서 항공사진이나 로드뷰를 통해서 땅 모양을 답사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디스코라는 사이트를 통해서는 항공사진과 지적도, 토지 모양 등 뿐만 아니라 실거래 가격, 주변 유사 거래 내역 등 토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지금까지 토지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될 서류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잘 확인하고 볼 줄 안다고 해서 반드시 토지 투자를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서류들을 제대로 볼 줄 알고 그 내용들을 체크한다면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되는 것들을 미리 가려내고 올바르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독해주신 모든 구독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